수천 년 동안 인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우리 지구만이 지적인 생명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존재라고 여겼죠. 하지만 최근 이 오래된 믿음의 뿌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과학적 발견들이 여이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인류는 미지의 외계 생명체 혹은 그들의 흔적을 마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인 우리는 혼자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는 시간이죠. 이 여정은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품었던 막연한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미지의 세계를 처음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시야는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지구 밖 생명의 존재는 상상 속 이야기였죠.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허블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광대한 우주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력을 한계 없이 넓혀주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던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게 했죠.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류의 우주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의 발견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발견의 물결은 특히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활약으로 절정에 달했죠. 케플러는 수많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내며 우주가 행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밤하늘에 흙 뿌려진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중 태양계 밖에도 지구와 같은 혹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구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주에 흔히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인류는 오랜 고독의 껍질을 깨고 어쩌면 정말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대로 승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가 아니라 외계 생명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외계 행성 발견의 혁명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천체를 찾아낸 것을 넘어 생명의 가능성이 뿌리내릴 수 있는 무한한 터전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별이 수조 개가 있고 그 별들마다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단 한 곳에서라도 생명이 싹트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특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즉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영역은 행성이 별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모든 물이 증발해 버릴 테고 너무 멀면 얼어붙어 버리겠죠. 지구는 태양의 골디락스 존에 정확히 위치해 기적처럼 액체 상태의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주 탐사는 이러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 발견되는 외계 행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태양계 안팎에서 물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로 알려져 있으니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장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과거 물이 풍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에는 탐사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두꺼운 얼음층 아래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체들도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얼음 바다 속에는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막연한 기대이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의 오랜 고독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우주적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우주적 시선이 태양계 너머로 확장되면서
인류는 이제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즉 생명체 거주 영역을 찾아 나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을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치 동화 속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풀을 찾아냈듯이 행성이 별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를 의미하는 것. 지구는 태양의 골디락스 존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 기적처럼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최근 우주 탐사는 바로 이러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놀라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행성들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며 생명의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찾듯이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 속에서 생명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탐사의 최전선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첨단 장비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이 자신의 모항성 앞을 지나갈 때 그 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행성 대기에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죠. 예를 들어 대기 중에 메탄이나 산소처럼 지구 생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체들이 발견된다면 이는 외계의 생명체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바이오 시그니처 탐사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기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포스핀은 지구에서는 주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기체라서 금성에서 이 기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한때 외계 생명체의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쟁을 거치면서 포스핀이 생명 활동이 아닌 다른 지질학적 과정으로도 생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계 생명체 탐사는 기대감과 함께 신중함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검증과 토론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인류의 노력은 우리가 우주에서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기대이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의 오랜 고독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우주적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정말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미생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지적 생명체이든 말이죠. 이러한 발견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 파장은 단지 과학계의 흥미로운 발견으로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왔던 모든 근본적인 믿음들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르죠. 과학은 생명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이고, 생물학 교과서는 새로운 장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테니까요.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는 더욱 활짝 꽃피우며 우리가 알던 생명 진화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혀냈을 때처럼 우리의 우주관은 또 한 번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철학자들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다시 불을 지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인류의 오랜 물음은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를 띠게 되겠죠.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혹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 또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적 생명체와 교류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소통할까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는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한없이 자극하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종교계 역시 거대한 성찰의 시간에 들어설 겁니다. 많은 종교의 창조 신화는 인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무척 강하죠. 하지만 만약 우주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신의 창조물로서 인류의 위치는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할까? 어떤 종교는 이러한 발견을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근본적인 교리 해석에 대한 깊은 논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위치 지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질 테죠. 어쩌면 종교 간의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그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인류는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더욱 단단히 뭉치게 될까요? 아니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될까요? 자원 배분, 국제관계, 심지어 군사 전략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새로운 경외감이나 위협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처럼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는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체를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소 기반의 유기체만이 진정한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나 에너지 형태의 지적 존재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생명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와의 만남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환대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할까요? 유명한 페르미 역설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외계 문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역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낳았죠. 어쩌면 지적 생명체는 매우 희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양한 가설. 페르미 역설은 인류가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혹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론적 질문을 되짚어보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에 잠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하는 외계 생명체가 미생물이 아닌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인류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미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한계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이러한 상상들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설렘과 경이로움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져올 변화가 인류에게 긍정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을 안겨줄지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당장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숙제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